이거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거 만든 거예요? 짜짜짜짜. 우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와. 나 다 먹어버렸네? 4분밖에 안 됐는데 어떡하지? 우리 고양이는 제 손을 물면서 그런 거라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거에다 물고 물면서 또 그런 걸 이거 손이 맛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손이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손을 물면서 보호자한테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치는 건데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죠. 근데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 놀이공격성 생겨가지고 손에서 피 보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알려줄 수 있어요. 고양이한테 충분히 쉽게 교육이 되는데 그게 반복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일관성과 물어. 그러면 이거는 안 되라고 하고 확실하게 밀어내십시오. 이 반복성이 있어야 고양이도 다음부터는 할 때도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해하니까 일관성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안 되라고 정확히 교육한 사람은 안 물지만 허용해주는 그 사람만 대놓고 계속 문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음수량 충분하고 감자도 잘 만드는 남아입니다. 어젯밤 갑자기 자면서 소변 실수가 있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당장 뛰어가야 할까요? 이라고 하셨는데 요거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화장실을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이 정도부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시점인데 정말 응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은 들락날락 했는데 가서 따라가서 봤어. 맹탕이네? 감자가 아예 없네? 이런 상황이면 완전 수컷 고양이의 폐쇄성 하부 요로기계 질환 상태. 막힌 거예요. 이거는 응급이야. 이거는 아무 따로 그냥 동물병원 뛰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봤더니 소변량이 조금씩 계속 있다.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기는 하지만 초응급은 아니다. 아셨죠?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제가 입고 있는 바지를 스크래처럼 긁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넌 내 거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옛날에 사모님이 바지 긁은 적 있잖아요. 또 바깥 냄새 많이 묻히고 오면은 자기 거라고 그런 식으로 또 긁으면서 표시하는데, 청바지는 좀 긁어도 괜찮아요. 구제 갖고 괜찮은데 가끔 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 울 좀 비싸게 준 바지 긁어서 이렇게 빡 찢어지면 속상합니다. 네, 서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추가적으로 현관문 옆에 꼭 스크래처를 두세요. 그럼 고양이들이 반갑고 뭔가 조금 흥분된 상태에서 스크래칭을 통해서 그 반가움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 꼭 보호자가 아니어도 바로 옆에다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보호자한테 직접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스크래처는 고양이에게 있어서 세일즈맨에게 명함이 없다라는 것과 비슷하다. 고양이한테도 그만큼 소중하다. 꼭 스크래처는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비닐을 핥는데 절대 먹지는 않고 한 5분 동안 핥은 다음에 맛있는 거 먹은 것처럼 입 주변을 그루밍을 한대요. 진짜로 뭘 먹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희 집 애기 씨도 그래요. 배고프면 가서 비닐을 핥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 성분의 냄새라던가 배달 음식의 냄새가 묻어있는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해서 배고플 때 이렇게 하는 행동, 또는 내가 언젠가 이렇게 비닐을 살짝 핥고 막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나 먹을 걸 줬다는 기억이 한번 생기면 그렇게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간식 같은 게 이렇게 좀 비닐 파우치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억 때문에도 이런 것들을 더 핥으려고 하는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요거는 많은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보호자가 보고 있을 때 배고플 때 비닐을 핥는 정도, 이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보호자가 집을 장기간 비우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배가 고픈데 자기가 먹을 걸 못 먹는 상황, 이럴 때 이 친구들이 비닐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으면, 저는 실제로 그런 집 본 적 있어요. 펫시팅을 맡겼는데 비닐 같은 거가 일상생활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 평소에는 안 먹었겠지, 보호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뭔가 불안감, 배고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이 바뀌니까 비닐을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이물로 수술을 하게 됐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양이 보호자들은 깔끔해야 됩니다. 외출할 때 바닥에 떨어진 고무줄 있는지, 그리고 집에 비닐봉지 같은 거 굴러다니지 않았는지 항상 체크하고 외출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화장실 방으로 밀어 넣어주면 바로 볼일을 보기도 하나 봐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안 좋을까요? 이 집은 다른 게 문제예요. 어떤? 화장실 방에 넣어줘야 볼일을 본다고 하셨죠? 그럼 그 화장실 방 접근성이 별론 거야.
화장실이 접근하기 좋고 금방 가고 싶으면 쉽게 가는데 보호자가 굳이 야야야 화장실 가서 볼일 봐라 이렇게 해야지 그 화장실 들어간다는 거는 평소에 조금이라도 그 방에 들어가는 게 뭔가 거리낌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화장실에서 큰 화장실이 최고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고양이 행동학자들이 이미 실험을 통해서 고양이 몸 길이의 1.5배 이상 되는 화장실을 고양이들이 자주 잘 드나들면서 썼다. 덮개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었다. 반대로. 그래서 화장실 크기는 대빵 큰 거 뭐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너무 구석진 집에 두지 마시고 고양이들 일상생활하는 공간에 가까운데 화장실 하나 정도 꺼내주시고,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기호성을 충분히 고려한, 들으셨나요? 닥터펠리스가 또 닥터펠리스 했다는 이야기? 네. 제가 너무 떠들기만 했다고 이쯤에서 열빙어 하나 정도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애기씨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죠. 애기씨 일어서. 어우, 격렬하게 먹네 우리 애기씨. 질문 드릴게요. 네. 최근에 물을 틀거나 빨래를 털었을 때 갑자기 어머니한테 달려들어서 심하게 공격을 했어요. 큰일 났다. 그 이후에 어머니께는 한번 이유 없이도 달려들기도 했고요. 그 상황에서 고양이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뭔가 큰 이불을 털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물건이 우연히 떨어지거나 고양이 꼬리를 심하게 밟았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고양이는 그 다음부터 위험하다. 저 대상 위험하다. 그 사람만 보면 갑자기 동공이 막 이렇게 풀 동공이 돼서 하면서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는 이런 경우인데요. 약물적인 도움 없이 그냥 개선되기는 어렵고요. 약물 관리를 할 때도 이 친구들은 항불안제 외에도 항우울제를 좀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냥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심각한 그 트라우마, 그 공포심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면 다시 또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인된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항우울제를 먹게 되면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야지 어느 정도 그런 두려움이 조금은 더 없어진 상태, 마음이 안정화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조금 뭐 작은 타올을 턴다거나 자극이 좀 덜한 거 있잖아요. 어머님께서 보여주면서 간식 보상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뚜껑이 열렸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겁을 먹어서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는 친구들, 물이 넘치기 전에 이미 찰방찰방 스트레스 상황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그냥 한 방울 때문에 넘치게 된 상황이라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일상생활에서 뭐 사냥놀이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집안 환경이 그만큼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합사 문제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배제시켜주고 필요한 거는 추가시켜주는 게 일상생활에서 기본으로 유지돼야 된다. 요거 근데 상담하고 제대로 관리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3마리는 붙어서 잘 놀고 잠도 같이 자는데 3살 냥이는 혼자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데 왕따 되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양이들이 다 같이 4마리가 우르르르 다닌다. 이거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새끼냥일 때만. 한배 새끼들끼리. 혹시 하하 채널 보시나요? 거기 고양이들 엄청 많잖아요. 4마리가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후 메로 없어요. 이거는 사자 무리들이나 하는 거지 단독 생활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낯선 상황이고요. 이런 집의 문제가 옹기종기 고양이가 모여있는 게 좋아 보이다 보니까 핵심 영역지 뭐 캣타워라던가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뭐 스크래처라던가 터널이라던가 이런 걸 갖다가 한 곳에 이렇게 쫙 집안 한 스팟에 싹 모여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성향 안 맞는 이런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조금 여기저기 고양이들이 한 마리는 찾았는데 다른 또 한 마리는 어딨지? 2마리 찾았는데 또 한 마리 어딨지? 이렇게 고양이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게 그 집이 정말 고양이를 위한 인테리어가 제대로 된 집이다. 딱 봐도 고양이 여기 3마리 다 있네 이런 집은 나중에 싸움 나요. 야단 납니다. 그럼 그 3살 냥인 왕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행복해. 슈퍼 관종입니다. 양이가 신나게 놀고 나서 쉬고 있을 때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울면서 큐티를 타요. 와서 자기 좀 봐달라고요.
무시하면 삐져서 등 돌리고 앉아있는데 제가 집안일 할 때만이라도 혼자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도 계속 울어요. 자, 근데 이거에서 잘못된 게 있어. 무시하면 삐쳐서 등 돌리고 구석에 앉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삐진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요청한 거를 내가 안 들어줬을 때 얘는 그냥 포기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보호자가 또 가서 어떻게 삐졌나 봐. 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관심을 또 줘.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애기시다. 관종일 수는 있지만 그냥 하다가 지쳐서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쉬는 거야, 독립적으로. 그랬을 때 그냥 놔둬요. 혼자서 좀 쉬라고. 그러고 나서 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필요해. 얘가 놀아달라고 얘가 불렀을 때 내가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얘가 가서 쉬고 있어. 그럼 엄마도 할 거 해. 그러고 나서 사냥놀이 하는 세션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 얌전한 상태에서 내가 먼저 그냥 사냥놀이 한번 해주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보호자가 좀 더 가져오시는 게 건강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캣힐 탈 때 박수 쳐주면 좋아하는 고양이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전부 다 비싸게 주고 산 캣틸 놀리기 싫어가지고 보호자분들이 처음에 한번 타게 해주려고 잘한다 돌려주고 막 이렇게 타는 거야. 와,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킨 거지. 근데 애들이 이제 이걸 관심받는 용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캣틸 타는 방법도 제가 다 예전에 영상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새끼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엄마가 그냥 칭찬받아야만 캣틸 타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방금 그 보미 언니님께서 크크크크크 맞아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저는. 병원 공포증이 심해서 진료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부전증 2기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2개월마다 혈액 검사하라고 하셨는데 어렵습니다. 다녀오면 일주일 정도 식욕도 거의 없고 물도 거의 안 먹어서 강급했거든요. 약물 치료 등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병원 공포증에 있는 경우 병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근데 관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봅시다. 첫 번째, 병원부터 잘 찾아봅시다. 고양이 취나병원인지 고양이만 대기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이 있는지. 공포증이 있으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예약 진료로 해서 우리 집 고양이가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지. 병원을 찾는 거는 보호자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고양이 취나병원 찾았어. 그렇다고 해서 이 공포증이 막 오늘부터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병원 갈 때 과정 중에 고양이가 겪어야 되는 상황들, 이동장에 들어가야 되죠. 차를 타야 되죠. 그러고 나서 병원이란 공간으로 들어가죠. 이동장 이용하는 교육을 일단은 반복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요. 최종 단계에서 병원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제 종류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한 가지 종류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포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안정제도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2가지 계열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까지 다 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서 제가 뭐 이런 부분은 널리 다른 수의사분들한테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제제 안정제로 만약에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합제 사용을 하고, 너무 막 긴장됐잖아. 그럼 집에 와서도 며칠간은 그냥 안정제를 하루에 2번씩 먹으면 돼요.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정제를 먹는 게 아니고 식욕 촉진제를 추가로 처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다 쓰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카드가 10장이 있으면 한 2-3장밖에 안 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약을 쓰는 거에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건가요? 당연하죠. 저만 해도 약을 먹인다는 게 되게 큰 문제라고 여겨져서 우리가 정신과 약, 항우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부감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황청심환은 PPT 하기 전에 가서 무조건 먹어. 나도 옛날 긴장되면 맨날 먹었어. 막연한 공포일 뿐인 거예요. 쓸 수 있는 약물이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고요.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가 좋다라는 것도 너무 다행인 거라서 적극 활용하십시오. 적극. 겁먹을 필요가 없군요. 네, 정말 제가 수의사분들 강의할 일 생기면 아주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고양이에서 안정제 활용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꼭 활용해 주시도록. 그래야 동물병원의 혼양이라고 하는 이런 고양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도록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건사료 입에도 안 됩니다. 저 올 때까지 쫄쫄 굶다가 습식을 먹어요. 정말 건사료 먹게 하는 최후의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습식만 먹고 살아도 전혀 문제 없는데? 돈이 많이 근데 중간에 이제 배고픈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습식만 먹었을 때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건사료 먹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배고파도 건사료 종류들을 다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를 먹게 하는 방법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습식을 줄 때 건사료 몇 알씩을 항상 습식에다가 이렇게 파르페처럼 몇 개씩 꽂아가지고 추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칼로리를 채우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파르페도 다 혀로 발라내서 먹는다.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날씨도 좀 쌀쌀하고 추운데 보호자들도 또 쓸쓸해하면 고양이들도 괜히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 상태 잘 지키시고 고양이한테 루틴 잘 지켜주시고 마지막 두 고양이 열빙어 먹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애기씨. 우와. 우와. 먹자. 애기씨도 잘라줄게. 애들 먹는 소리 들리세요? 이 사그락사그락 걸리는 소리? 들려요.